창세기 백문백답 56번째 시간, 창조의 증거 지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음을 변증하는 증거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대기권 살펴볼게요. 자, 대기권은요, 대륙권이 있고요,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외기권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대륙권은요, 대륙권 고도는 북극과 남극 지역은 6km 정도로 제일 낮습니다. 극지방은. 그런데 적도 지역은 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뻥뻥하다. 대기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기권 질량의 80%에 해당하는 기체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있는 곳입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서 공기의 수직적 순환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고 수평적인 순환으로 바람이 생성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람이 아무데나 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만 붑니다. 그래서 이걸 대륙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 물의 97.47%가 해수, 바닷물이란 말이죠. 이 바닷물이 어떻게 민물이 돼서 우리에게 공급되냐, 식물에게, 동물들에게, 땅에 공급되냐는 거죠. 이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물방울이 돼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지 않죠.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구름청이 일정한 청이 있지 않습니까? 산도 보면 높은 산에 보면 어떤 이렇게 구름청이 딱 거기 일정한 높이에 걸려 있단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얘가 올라가는데 지구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어느 정도 가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구름청이 여기서 이제 바다 위에 만들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요? 육지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누가 시킵니까? 바람. 그래서 대륙권은 중요하다는 거죠. 바람이 쭉 이동시켜주면 여기서 이제 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 물이 담수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공급되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한 번씩 씻어주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대륙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바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공기, 물의 적절한 무게, 대지의 강우는 우연일까? 욥 28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요,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공기는 이 정도 무거워라. 또 물 너는 이 정도로 무거워라. 물의 분량을 또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그래서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해 주셨답니다. 우리가 이런 기상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굉장히 좀 은유적, 비유적인 어떤 언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번개 한번 살펴볼게요. 번개. 이거 번개는 왜 치노? 그죠? 번개 무서워. 자, 번개로 인해서요, 질소 원자가 산소와 결합해서 질소가스가 질산염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이것을 이용해서 성장을 이루고 동물은 식물을 섭취합니다. 질소 비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질산염의 절반은요, 번개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콩과 식물 속에 사는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910억 킬로그램에 달하는 질산염이 매년 번개 현상으로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번개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작물이 굉장히 수확이 줄어들겠죠? 굉장히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번개가 왜 치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번개 현상이 없다면 지구상 식물과 동물의 생활은 현저하게 위축될 겁니다. 옛 말씀에 번개가 많이 치는 해는 풍년이 된다고 어르신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경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번개가 이런 역할을 한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또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개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산불이 발생하는 거래요. 산불 발생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예, 일단은 1차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초본들이 떨어뜨린 씨앗은 화재로 걸려야만 발화가 가능하대요. 화재를 통해서 노안 식물 개체들이 정리되면서 어린 식물들이 잘 생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을 뒤덮은 늙은 나무들이 막 있으면 어떡해요? 새싹들이 밑에 올라오는데 전부 그늘이 그려가지고 이게 잘 못 자란다는 거죠. 해가 잘 안 드니까 햇빛을 광합성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한 번씩 산불이 나서 노화된 식물들을 태워서 없애면 어떻게 해가 쨍쨍 잘 비치겠죠? 그러면 이 어린 싹들이 어린 나무들이 식물들이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번개의 존재 이거 우연일까? 욥기에 보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00년 전에 우레의 법칙 놀랍죠. 번개가 치는 것 법칙입니다. 번개의 존재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층권 볼게요. 대륙권 위에 성층권이죠. 여기 이제 항공기가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대기권을 이루는 공기의 약 19%가 모여있는 층이다. 기온이 보통 마이너스 57도씨에서부터 마이너스 15도씨까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상승한다. 공기의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해서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객기들이 대부분 성층권에서 비행한다. 물론 이제 대륙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예, 바람을 등지고 가면 잘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성층권을 통해서 돌아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는요, 산소 분자 O2가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을 흡수해서 두 개의 산소 원자 OO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오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오존 분자의 90%가 성층권에 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을 오존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짧은 파장으로 복사되는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해서 생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오존층이 없으면 강한 자외선들,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피부에도 피부암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극단적으로는 뭐 유지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누가 지켜준다고요? 성층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성층권이 왜 갑자기 올라간 그 O2 산소가 O로 분리가 됐다고, 분리됐으면 그냥 있든지 O로 세 개 또 모여, 해쳐 모여 하자, 해쳐 모여. 그래서 오존층을 형성해 준다. 누가 시켰습니까? 우연히 저절로 빅뱅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류가 보호되잖아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겠습니까? 정말 신비스럽죠. 전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성층권.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요. 왜 이 산소 분자들 이합 집산을 하면서, 그죠? 이런 오존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할까요? 중간권. 예, 그 위에 이제 중간권이 있는데요. 대기권 질량의 0.1%를 차지하고, 하지만 중간권은 매일매일 진입하는 유성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예, 대기권 질량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예, 유성들, 별똥별 있지 않습니까? 운석들 들어오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이게 지구 표면에 닿지 못하도록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방패죠, 방패, 중간권, 그죠? 그리고 산소 분자의 양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를 높이지 않아서 중간권에서는 고도에 비례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대륙권처럼 대류현상은 나타나지만 수증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권입니다. 예, 열권은요, 한 400km까지 윗부분 올라갈수록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한대요. 산소 분자가 태양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인 자외선과 X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최고 2000도씨까지 증가한답니다. 아, 우리 대기권 중에 그 열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2000도씨까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대부분 대기는 중성의 원자와 분자로서 구성되지만 높은 고도에서는 광해리에 의한 이온화가 일어나서 전하를 띠게 된다. 예, 전리층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성층권의 상부 중간권 열권에 존재하는데 전리현상은 약 80km 이상의 고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구 동그랗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파 쐈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늘로 올라서 이 전리층에서 반사돼서 사실 땅으로 쏘아준다, 반사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 반대편까지 이런 라디오 방송이 가능해지는,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 누구, 뭐 때문에 전리층을 만들어서 반사를 시켜요, 전자파를? 신묘막측하죠. 이런 현상이 가능하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인류에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또 열권은요, 엄청난 역할을 또 하는데요. 북극이나 남극에서 관측되는 오로라는요, 하전 입자들이 열권의 원자와 분자들과 격렬하게 충돌해서 네온사인의 기체처럼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태양풍으로 오는 방사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방패입니다. 방패. 기가 막히죠. 대기권.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체계적이고 시스테매틱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해요? 인류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저절로 빅뱅에 의해서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정말 그건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인류지향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 대기권들은 놀랍죠.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 하나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우연히 저절로 된 이 정도인가? 얼마나 정교한가?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만유에 나타난 만물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 증거가 아닌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대기권의 분류에 따른 각 층마다 독특한 기능들은 모두 인류지향적으로 설계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기능해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증거와 논증을 통해서 변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